그러니까 그 대학에 별 볼 일 없습니까? 아니 뭐 별 볼 일이야 그게 아니라 뭐 이런 말 하면 이것도 좀 곤란하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 수능이 안 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아, 실력이 좀 떨어지는. 아니 뭐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수능이 안 되는 거는 실력이 좀 떨어지니까 수능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대학 못 가는 사람들 중에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그 외국 가서도 좀 공부를 뭐 엄격하게 해야 되면은 아예 합격도 못하고 졸업을 못하는 대학을 피해서 그냥 뭐 등록금 내면 들어갔다가 시간 지나면 졸업장 받아 나오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있죠. 나라마다. 있죠. 그 한국의 많은 그 유학생들 중에, 많은이 아니라 유학생 중에는 그런 대학을,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런 데 가는 경우가 있죠. 말하자면 제가 이제 유학생들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사관 대학을 아는 유학생들한테 문다혜 씨하고 비슷할 때 대학을 다닌 사람들을 취재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없대요. 기억이 없대요? 그러니까 존재가 뭐 수업을 실제로 안 들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해서 그러는지 뭔지 모르지만 기억하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못 쓰고 끙끙대다가 딴 데 다 특정 놓치고. 특정을 놓치셨군요. 뭐 언론사로 말하면 특정 놓친 거죠. 괜히 우리가 소문만 내고 우리는 못 쓰고 특정 놓치고 버리고 말은. 아니 그런데 그 김정숙 여사께서는 일본의 다도에 그렇게 또 아주 뭡니까 조예가 깊으셔서 뭐 어머니하고 딸이 뭐 일본에 가서 뭐 같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진짜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우라센케라고 일본에서도 이제 정통 차도를 하는 그거를 이제 한국에 권위 있는 매체가 보도를 했고 그 보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부인을 안 했어요. 그런 구체적인 보도를 했는데 불리한 자신의 명예. 근데 그것을 반론을 하지 않았다는 건 시인이죠. 그쵸? 우리 이제 뭐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미디어 일을 하면 그런 정치적으로나 그런 구체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반박 부인하지 않으면 그 시인이에요. 시인을 했다는 것은 그 다도는 보통 사람이 취미로 쉽게 말해서 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일본의 전통 문화를 체현하는 그런 일본 문화의 하나여서 그 다도를 하려면 아예 의상 자체가 기모노를 입고 그래야 돼요. 진짜요? 그럼요. 다다미방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럼 김정숙 여사께서도 그 기모노 입고 배우셨겠네요. 아니 근데 그 기사가 정확하다면 또는 당사자인 김정숙 여사 자신이 부인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다면 기모노를 입고 다다미방 위에서 그거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 근데 그러신 분들이 그렇게 친일적인 분들이 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반일적인 언사만 던져서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합니까? 그분은 이제 아까 제가 망상증, 이제 심각한 망상증이라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뭐 보통 확신범이나 이게 아니라 저는 망상증이라고 보는데 되게 그런 망상증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배경이 있죠. 배경과 이런 게 있는데 그분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일본의 원한을 가져야 될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우선 문재인 그 집안에.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원한을 가질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니 있죠. 일제 때 뭐 영어 뭐 개장됐다는 있죠. 있죠. 그 해외에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위키피디아 같은데. 위키피디아. 그 소위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의 가족상이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올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몇이다 뭐 이런 게 선대가 어떻게 된다 이런 가족상이 없어요. 보통 저명 인사가 되면 뭐 위로 뭐 2대 3대 또는 아래로 뭐 2대 3대까지 뭐 형제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위키피디아에.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이때까지 모든 대통령들은 형제가 다 나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형제가 없나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근데 진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확실히 그 주관님이 예리하시네. 아니 저희도 궁금하니까 일단 기사를 쓰고 취재할 때는 우선 위키피디아부터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어로 된 위키피디아는 솔직히 엉망인데 미국이나 일본 거는 괜찮아요. 위키피디아가 이제 글자 그대로 백과사전 역할을 해요. 가끔 이제 그 PC 좌파들이 엉뚱하게 소설 쓰는 게 영어나 일어 위키피디아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한국의 이거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공정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럼 저희 생각에는 그건 본인이 밝히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형제가 없다는 말도 없고 있다는 말도 없고 그냥 문재인만 나와요. 있기는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중앙일보나 어디 미디어에 그 뭡니까 그 임명 그 데이터 돈 내고 들어가면 다 보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렇죠. 그래 돈 내고 들어가서 이제 뭐 건당 1,000원 뭐 해가지고 보면 그 뭐 쭉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곳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또는 이제 한국의 데이터들은 너무 편향되고 그렇죠. 가공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권력에서 삭제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뭐 공정성, 객관성은 사실 믿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임명 데이터도 그렇긴 한데 그런 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일본의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게 자기가 우연히 그 위안부나 이런 거 위안부 생존자 어떤 분의 또 얼마 전에 사망하셨지만 그분의 멘토 역할을 했거든요. 문재인 변호사가 그 소위 군 위안부의 어떤 할머니의 멘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어거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껴안게 허그를 시키고 하는 그런 거를 했을 정도로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그거 외에 자기의 직계 혈연에서 일본과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일본에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쉽게 말해서 반일을 했을 때 모친이신 유경수 여사가 일본에서 하여튼 지역적으로 일본에서 온 자객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문세가 일본에 대해서 차갑지 않냐 이런 해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 기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알 수 없는 이제 더 혼란스러운 게 근데 왜 딸이 왜 일본의 그 우익대학에 유학을 했어? 뭐 이런 의문에 수수께끼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많이 궁금했나 봐요. 이게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제가 있나요? 그런 게 이런 있군요. 걸 물어봤네요. 근데 형제가 있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외아들도 아닐 텐데요. 외아들이면 그럼 외아들이라고 나와요? 외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자의 경우는 독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미혼이면 미혼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미혼이라고 안 나왔으면 기혼인 거고. 그러니까요. 독자라고 안 나왔으면 형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디 갔죠?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왜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느냐. 한편으로는 따님을 일본의 제일 우익대학에 보내고 한편으로는 극도의 반일을 강조하고 뭐 토착 외구를 하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정신 세계가 막 엉켜져 있고 어떤 그래서 망상증이 아니냐는 말을 하게 돼요. 이분이 알수록 신비스러운 사람이네요. 뭐 아마 그렇겠죠. 이해 못할 부분이 이해 못할 사람이네요.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 있어요? 나의 길동무는 김정은이 쌍쌍둥이 전 세계를 향해서 말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길동무 다음에 뭐 작년에 벌써 뭐 까마득한 옛날 읽었지만은 작년에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나의 가장 존경하는 사상적인 뭐 본인이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영복이 또는 신영복이 글자 앞에서 김여정이 즉 조선노동당의 특사를 신영복 글자 앞에서 접견을 하고 사진을 찍는 이런 행위 등등을 보면 그리고 직접 판문점 회담 직후에 그때 나의 길동무 그랬으니까 그 순간
그러니까 작년에 청와대와 조선노동당이 일종의 당대당 관계화되는 그 시점에서 문재인, 김정은은 샴 쌍둥이, 또는 조선노동당 중앙당과 청와대는 샴 쌍둥이, 이렇게 분류를 해도 하나의 분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아니, 주관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문재인이 형제가 없다는 데 대해서 생각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수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문다혜 일가의 한국 탈출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고모는 있냐, 그렇군요. 이모는 있느냐부터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이모는 지금 북한에 있어가지고. 아니, 문다혜 이모는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모고 고모고 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있냐 이모가 있느냐 자체가 우선. 그러니까 왜 태국에 갔느냐 이전에. 네. 그럼 국내에는 부모님 이외에는 아주 가까운 3등친, 4등친들이 있느냐 하는, 4등친으로 예를 들면 형제는 있고, 그러면은 자기 사촌은 있느냐부터 우리는 뭐 이런 게, 전 그래서 그래요. 한국 언론은 이런 게 전부 타부인가. 민노총이 언론 노래를 이건 취재 못하게 언론사 전부에 지령을 내려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지령을 내려도 언론인들이 이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이걸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대통령 중에 형제 없는 사람 없었잖아요. 미중 전쟁하다가 왜 이야기로 올라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게 이야기를 돌려야 되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죠. 예.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미중 전쟁의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원래 한미일 동맹 아닙니까? 예. 한미일 동맹인데 지금 한국이 지금 오리알이에요, 낙동강. 한미에서 떨어졌잖아요. 일본에서 보면 저희가 딱한 게요. 왜요? 지금 대북 해상 차단 작전이 이제 해상 봉쇄로 넘어가는데 본래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는 한미 연합군과 일본의 후방 지원만으로 가능해요. 근데 한국군이 빠져버리고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일선에 일본 자위대를 동원할 수 없으니까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카나다, 뉴질랜드 등등을 동원해서 7개국 유지연합이 한국군이 빠진 자리를 5개국 해공군이 참가해서 지금 봉쇄 태세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빠졌기 때문이죠. 한국이 한미 연합, 한미 동맹 체제에서 한국이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유럽에서 프랑스와 영국까지 동원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 봉쇄를 넘어서 실은 중국에 대한 포위고 중국에 대한 압박이고 미중 전쟁의 일환이 되는 것이 문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북에 대한 해상 차단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남진아 해 문제, 남중국 해 문제나 모든 것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도 지금 반일이 완전히 국시예요, 국시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 근데 그거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동경에서 보면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대한국 정책 자세에 커다란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워싱턴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586 이 전체주의 집단과 대한민국 국민을 분리시켜서 보고 있어요. 분리시켜서 보시니까 보고 다행이에요. 있어요. 명백히. 같이 보면 이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것만 다 해서 뭐 30분 이야기해도 부족한데 그렇죠. 결론은 명백하게 분리시켰고, 근데 일본은 한국은 친중 반일 반미 국가다라고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을 일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미일 동맹에서 가장 큰 차이 모순이 미국은 아니야. 대한민국의 다수는 선진국 국민으로서 우리 문명사회와 함께 가기를 원해. 마침 어쩌다가 재수없게 문재인 정권을 출연시키고 이 문재인이가 평양의 김정은 사교체제, 그다음에 시진핑의 정말 침략적 전체주의와 그렇죠. 손을 잡았어. 그렇죠. 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보고 있고 일본은 그렇게 보지 않고 문재인이 한국의 586 주사파가 하도 반일 하니까 미워서 한국은 남북이 전부 반일이고 친중이야 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레짐 체인지가 목표예요. 군사력을 쓰지 않고 레짐 체인지를 하면은 그게 최상이죠. 지금 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하던 전쟁 방식을 중국에 다시 되갚는 것처럼 그걸로 중국을 제압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북한을 레짐 체인지할 수 있어요. 문제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아까 참 쌍둥이 그랬는데 참 쌍둥이는 죽을 때는 둘이 같이 죽어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원래 삼쌍둥이는 한 명이 죽으면 따라 죽는다면서요. 아니 분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몸의 절반이 죽으니까 한 명이 죽으면 같이 따라 같이 그런 이제 그런 태어날 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 586 주사파들이 인위적으로 김정과 대한민국을 운명 공동체로 얽어버린 거죠. 지금 우린 이거를 떼어내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서울에 제가 가끔 취재를 와서 느끼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태극기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보면 그 탄핵 정변 2년 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내전은 많은 혼란 끝에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워싱턴에 보니까 똑같이 김정은, 시진핑하고 손을 잡은 문재인 586 주사파 집단과 그놈들의 폭력적인 전위된 민노총 등등 종북과 이것과 우리는 같이 못 산다 하는 우리 건국 71년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완벽하게 선명하게 분리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 분리됐다는 의식을 정작 한국에 있는 분들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있어야 미국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대화할 때 지금 일본에 한국 문제로 먹고 사는 소위 한국 전문가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관세로 압박을 가듯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품에 우리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누구라고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 내 제수업계에 출연한 이 좌파 전체주의 이 지금의 집권, 불법 집권 세력과 대한민국을 분리시켜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한국을 정상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지속시키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한국에 대해서 그 관세 보복을 해라 이러는 사람들은 한국은 어차피 중국의 일부이므로 보복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건 저희의 그 한국의 신문 방송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또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리해서 설명을 못하니까 교육과 교양이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라도 좀 많이 일본 분들이 우리 유튜브라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유튜브는 지금 힘이 너무 없고. 본래 박사님하고 제가 대답을 하면 박사님이 길게 말씀해 제가 짧게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하도 답답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요, 제가 선생님 모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막 들을수록 너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나? 2016년 하반기 말부터 2016년 말부터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1대1로의 장애가 되는 그 위글 동투르키스탄이라고 하는 위글의 인종 말살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역적인 여러 가지 불리한 것 때문에 외부 세계 지원을 못 받는데 2016년 말부터 중국 공산당이 위글 주로 이슬람교인데 100만 명을 죽였어요. 100만 명을 죽였어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관심 한국에는 거의 소개가 안 돼 있지만은 외국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오고 특히 이제 미중 전쟁에 가장 그 중국의 침략적 그 전체주의를 규탄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예로 지금 현재 예. 진행이 되는 것이 그 펜스 부통령이 그 중국 공산당이 위글 그 인종 말살 정책으로 100만 명을 주유하는 거를 그걸 그냥 지적을 하고 미 국무성이 홈페이지에 이런 걸 다 올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미 국무성이 예. 히틀러, 나치 이상의 인종 말살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침략적 전체주의라고 규정하고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중 전쟁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만적인 중국 편에 서서 물건 팔아먹고 아니면은 얘들이 미국을 이긴다고 거기 쓰니까 따라서 우리가 만약 중국 편에 쓰면 우리는 곧, 이건 오래 안 가요. 곧 결말이 지어지는 미중 전쟁의 결과에서 우리는 비참한 해체 운명을 밟게 되는 진영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건 먼 장래 이야기 아니에요. 먼 장래, 당장의 이야기. 당장의 일이잖아요. 예. 지금 중국이 이번에 지난번에 500억에 대해서 두드려 맞은 것도 지금 뭐 중국 경제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데 이번에 그 2,500억인가요? 2천억 추가로. 2,000억 추가로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재밌는 거로 소개를 하나 하죠. 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쭉 취재하는 것 중에. 네. 본래 그 위글 사람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 신강 그러는데 위글 사람들은 그 막 회교 문화가 그런지 못하지만 자유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연대하고 하는 거에 서툴어요. 자기들의 비극을 호소만 하고 또 호소하는 것도 명명백백한 물증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아주 독특한 문화인데. 그러네요. 예. 그런데 작년부터 미중 전쟁 시작과 동시에 이 위글 사람들이 동투르키스탄이라는 위글 사람들이 몽골, 티베트 이런 데와 연대를 시작했어요.